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썰. 여러분들 공무원 학원의 메카가 어딘지는 아시죠? 노량진입니다. 공무원 학원 이름 1번지라고 부르죠. 1번지이자 대한민국의 이 공시판을 주름 잡는 곳. 노량진.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그 노량진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있죠. 그 다큐 3일에 나왔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2580에서도 만든 것도 있고 KBS 스페셜에서도 만든 게 있어요. 여러분 유튜브에 노량진 구급공무원 치면 나와요. 영상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. MBC 스페셜에서도 만든 게 있고.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한 번씩 봤을 거예요. 유튜브에 검색하면. 많이 봤는데 그거 보면 막 사람들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게 옛날 거거든요. 지금 게 아니라. 그게 아마 2010년 11년도일 겁니다. 유튜브에 나와 있는, 유튜브에 올라와지 그 노량진 수험생 그 영상 나오는 게 지금하고 차이가 꽤 있는 거죠. 다큐 3일에 나온 건 제가 기억이 나요. 2010년에 나온 거예요. 2010년 초에. 12년 갭 차이가 있죠. MBC 스페셜에 나온 것도 한 2011년이 아니면 2012년일 겁니다. 꽤 오래된 영상이에요. 10년 차이. 근데 그 노량진 다큐가 한 2009년에서 한 2011년도 사이에 방영이 됐어요. 왜 이 시기에 방영이 됐냐? 이 시기 때 공무원 열풍이 장난 아니에요. 오히려 지금부터 심했어요. 이때가 공무원 시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시절입니다. 학원도 잘 나갔던 시기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. 공주파 방송에서. MBC, KBS, SBS에 다 찍었어요, 이거를.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. 뭐냐면 새벽 시간에 좋은 자리 맡으려고 줄 서 있는 거. 그리고 컵밥 먹으려고 사람들 바울거리는 거. 컵밥이나 중호밥. 요거 봤을 거예요, 여러분. 유튜브 같은데. 그 유튜브 보면 이제 공무원 학원에 자리 맡으려고 막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줄 서 있어요. 긴 열 해가지고. 무슨 뭐 마취 탐방하는 것도 아니고 줄 서가지고 좋은 자리 맡으러 들어가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, 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끼니 해결하려고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거. 뭐 중어밥이나 이제 컵밥 같은 거. 수험생이 배불리 먹으면 안 되거든요. 돈이 없다 보니까 컵밥, 중어밥이 상대적으로 싸요. 그리고 좀 먹고 나서 식곤증이 덜해요.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사 먹거든요. 빨리 먹을 수도 있고. 금방 나오니까. 금방 나오고 어디 뭐 테이블 없어도 그냥 의자 같은 데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. 그런 것도 이제 그 방송 화면에서 이제 등장하고 했었거든요. 그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하겠다고 막 이제 열광하던 시기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노량진이 공무원 시험에 메카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. 변함이 없는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.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비해 수험생 수도 적어졌고, 확실히 그런 말 하거든요. 옛날에 비해서 그 유동인구라고 해야 되죠. 학원생들 방문한 숫자도 적어졌고, 그리고 이제 학원도 좀 적어졌어요. 공무원 학원의 수도
적어졌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럴까? 노량진 유명한 곳 아니야? 보통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하면 다 몰리는 데 아니야? 네, 맞습니다. 맞는데, 그렇다고 해서 노량진이 망했다. 이건 절대 아니에요. 잘 나갑니다. 잘 나가는데, 예전만큼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엄청나게 접었다. 그것도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? 노량진이. 그 왕년에 잘 나가던 노량진이 왜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것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할 테니까, 물론 실제 내용과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그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, 인터넷 강의의 규모가 커졌습니다. 인강이라고 하죠.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. 실강파가 있고 인강파가 있어요. 실강은 뭐냐 하면 직접 학원에 가가지고 저 학원 같은 데 직접 가서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. 그 실강이라고 하고, 인강은 뭐냐 하면 수업 듣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넷 강의 결제해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로,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냥 뭐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거. 그 인강이라고 하거든요. 인강파.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,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인강의 좀 규모가 훨씬 더 커졌어요. 그래서 요즘에 대다수의 공무원 학원도 실강보다는 인강이 더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. 예. 그래서 인강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. 예전에 비해서. 인강비가. 솔직히 저희 때는 제가 2010년 이때 공부했으니 그때는 5과목 다 끊어도 100만원,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어요. 5과목 다 합쳐가지고.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한 300, 400 이렇게 부르는 곳, 기본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해서 한 3, 4배 오른 것 같아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강 같은 거 많이 끊는다고 하더라고요. 왜 많이 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실강보다는 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. 실강보다 낫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신 분들 보면, 제가 제 주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드리면 실강보다는 인강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예. 인강이 훨씬 더 많았어요. 제 주변에는. 학원 가가지고 붙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. 다 이제 인강 공부해가지고 독학으로 하신 분들. 예. 그분들이 다 합격까지 갔습니다. 예.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실강의 어떤 그런 좀 효과가 좀 적어진다는 거죠. 실강도 단점이 있다는 거죠. 사실 인강보다 실강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. 제가 공부해본 입장에서 감히 설명을 드리면, 일단 실강을 들으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.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반월당에서 공부를 했는데,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자리 맞고 하는데, 수업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죠. 9시부터 진행을 하죠. 그럼 8시에 와 있어요. 와 있는데, 뭐 여러분 공무원 강의실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막 조용하고 공부할 것 같잖아. 아, 여러분 아니에요. 약간 대학교 강의실하고 비슷해. 대학교 강의실 가면 사람들 그 얘기하는 소리 있잖아.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. 그게 좀 오히려 더 심해요. 왜냐, 공무원 학원 강의실이 가보면 넓긴 한데 거기에 최대한 많은 수험생들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자리 공간이 엄청 좁아요. 엄청 좁습니다. 제가 이제 갔던 곳도 한 수험생이 한 400명, 3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. 예. 공간이 비좁아요. 그 사람들이 수석수석 된다고 생각해보세요. 정신 없습니다.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. 그렇다고 내 혼자서 막 신경 안 쓰고 공부하게 되고,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.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, 정신 사나워요. 예. 그리고 이제 또 시내에 있다 보니까 괜히 막 잡생각이 들어, 공부하다가. 예.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, 이제 실강을 하면 강사분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, 여러분들 실강을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강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물어봐요. 예. 차라리 오히려 인터넷 강의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차라리 뭐
그분 강사의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학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질문 올려가지고 바로 답변 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대답이 더 빨리 오고 귀찮지도 않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한 사람들보다 그냥 강의 들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인식이 이제 많이 자리 잡았어요. 그래서 공무원 학원도 이거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실강보다는 인강의 힘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첫 번째 이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비해 공무원 연평이 쉬운 것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공무원 공부를 뭐 안 한다? 뭐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었다, 이건 아니에요. 지금도 공무원 시험 공부 많이 해. 많이 하는데 확실히 10년 전과 비교하면 좀 사람들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. 진짜 많이 변했어. 예. 지금은 오히려 있잖아요. 공무원 잘못 들어가면 뭐 고생한다. 공무원은 공부하다 뭐 잘못될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뭐 힘든 거 아니면 사람들이 준비를 잘 안 해요.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제 준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막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요. 예. 그리고 공무원 티오 감소도 있고. 예. 뭐 내년부터 공무원 티오 많이 감소한다고 하잖아요. 모든 직렬에서. 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부하던 사람들도 접는 사람도 생기고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선뜻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인원이 작아지니까.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채용 인원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잖아요. 되도록이면 몇 명이나 더 뽑았으면 좋겠지. 인원 적게 나오면 힘이 빠지거든요. 정말 힘이 빠져요. 내가 시험을 치려는 직렬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군의 인원이 막 한 자릿수다 이러면 힘이 쫙 빠집니다. 예, 가뜩이나 바늘 구멍인데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하던 사람도 적고 시험을 칠까 마음먹었던 사람도 튀어보면서 하면 안 되겠다. 예.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노량진 같은 학원은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노량진 학원에서 공부했을 시 비용에 대한 부담, 이것도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인강으로 갔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. 인강은 좀 강의료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강의료만 충당하면 그 다른 부수적인 돈은 크게 안 들어요. 근데 노량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노량진에서 만약에 공부하면 뭐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량진에서 이제 고시원 잡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원룸이나. 그렇게 공부했을 경우에 이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간다는 거죠. 아무리 아끼고 쓴다 하더라도 달에 한 120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달에 120. 그럼 1년에 얼마겠습니까? 한 1,400? 1,400? 아니면 1,500? 그 정도 돈 드는 거죠. 이 생활을 5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럼 얼마예요? 7,500만 원이야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노량진 수험생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. 돈이. 돈 없으면 못해요, 여러분. 네. 부담이 많이 듭니다, 이게.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. 노량진 반값 비쌉니다. 네, 많이 비싸요.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, 뭐, 사람이 씻고야 되지 않습니까? 뭐, 생필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. 그리고 독서실 같은 거 돈도 들고. 중간에 뭐, 모의고사비나 이제, 특강 같은 거 들으면 또 돈 들고 하면 100만 원은 그냥 넘어요, 100만 원은. 예. 수험생 입장에서 달에 100만 원 넘게 또 돈이 든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노량진 간다고 해서 거기서 공부한다고 해서 뭐 사람이 갑자기 막 의지가 갑자기 생기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예. 오히려 나태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.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량진 공부하면 왜 같이 동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. 사실 동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. 안 그렇습니까? 여기 합격하러 왔지 연애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. 근데 가보면 커플도 굉장히 많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.
그러면 이거 자체가 뭔가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어차피 둘 다 수험생이고 불안정하고 둘 중에 누가 한 명이라 합격을 하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 아닙니까? 당장 외로우니까.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돼? 아무튼 노량진에서 공부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. 상당히 많이 들어요. 이걸 아마 보통의 수험생이라면 감당이 힘들 겁니다. 예. 그리고 난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말도 있어요. 노량진 가고 이제 학원 같은 게 많이 없어지는 게 노량진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예. 학원생들을 많이 유치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 들었어요. 예. 많이. 예. 무조건 꽉꽉 쳐야 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 꽉 차지 않잖아. 예, 노량진 그 건물이나 이제 임대료가 장난 아니거든요.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. 돈이 많이 들어서 아마 그 학원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. 옛날처럼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수험생들도 많이 바뀌었어요. 인식이.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꼭 노량진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노량진 가가지고. 옛날 같으면 이제 수도권 사시는 분들 노량진 가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왜 저기 가가지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거지? 그 새벽까지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? 네. 혼자서 준비할 수 있잖아. 인강만 끊으면 혼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잖아. 이런 분들 많아졌어요. 확실하게.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그 코로나. 네,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사람 붐비는 곳은 가기 힘들고, 예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회복이 안 돼 있죠.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.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, 노량진 학원이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. 네,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아무튼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노량진 갈 필요 없어요. 수험생 생활 하실 거라고 하면. 인강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예. 괜히 노량진 가가지고, 연애하고 돈 날리고 하지 마세요. 예,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. 제 방송에도. 노량진 가가지고 거기서 사귀어가지고 학교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예, 인생 낭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. 예,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. 예, 어차피 깨질 거. 준비할 거면 굳이 노량진 갈 필요가 없다는 거. 예.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